한 충성스러운 점원 셰퍼드가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얼음이 갈라지며 갇혔다. 그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얼음 위로 메아리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다. 구조대는 그를 구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해변에서 지켜보던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다. 이 믿을 수 없는 생존 이야기는 기적과 인간과 동물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할 것이다. 1월이 매서운 바람이 북한산 호수를 휩쓸었다. 평소 잔잔했던 물은 이제 해변에서 해변까지 거의 1마일에 걸쳐 펼쳐진 위험한 얼음판으로 변했다. 호수 동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강북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겪고 있었다. 2주 넘게 기온이 기록적인 최저치로 떨어졌다. 3살 된 점원 셰퍼드 민주는 윤기나는 검은색과 황갈색 털을 가진 강아지 때부터 김씨 가문이 사랑받는 일원이었다. 친근한 성격과 지능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는 12살 소녀 김지은의 단짝이었다. 지은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이 둘은 매일 모험을 함께하며 지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김혜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민준을 호숫가 마당으로 내보냈다. 민준은 이 짧은 자유시간을 좋아했다. 마당을 순찰하며 다람쥐나 밤새 지나간 동물들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얼어붙은 호수로 들어섰고 민준의 관심을 끌었다. 보호 본능인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민준은 순식간에 정원 울타리 밑으로 빠져나가 얼음 위를 달려 사슴을 쫓았다. 혜진의 민준, 안 돼. 라는 외침은 너무 늦었다. 민준은 이미 호수 위로 50야드를 달려가 강한 다리로 미끄러운 표면을 빠르게 질주했다. 사슴은 얼음 위에서 더 날렵하게 움직이며 반대편 해변으로 안전하게 도망쳤다. 하지만 민준은 육지에서 거의 4분의 1마일 떨어질 때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속도를 늦췄을 때 재앙이 닥쳤다. 얼음이 갈라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호수 위로 울려 퍼졌고 민준의 발 아래 얼음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점점 불안정해지는 얼음 위에 갇혔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해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혜진의 다급한 긴급 구조 요청에 소방관과 구조요원들이 30분 만에 해변에 모였다. 쌍안경으로 상황을 살핀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해변 근처의 얼음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민준이 갇힌 곳은 수중 흐름 때문에 얼음이 위험할 정도로 얇아져 있었다. 구조대를 보내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소방서장 박준호가 절망에 빠진 가족에게 말했다. 얼음이 구조자와 장비의 무게를 버틸 수 없어요. 호수 한가운데에서 민준의 겁에 질린 짖음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는 움직이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아는 듯 꼼짝하지 않았다. 해변에서 휠체어에 앉아 지켜보던 지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3년 동안 민준은 저를 어디든 따라다녔어요. 지은은 어머니에게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 민준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저는 따라갈 수 없어요. 오후가 되자 기온이 더 떨어졌고 지평선에는 어두운 구름이 모여 밤이 되기 전 눈이 내릴 것을 예고했다. 민준의 짖음은 점점 더 다급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고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주변 얼음은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모여든 구경꾼들은 그 소리마다 숨을 멈췄다.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일어날 일은 강북마을을 훨씬 넘어 퍼질 이야기였다. 놀라운 용기와 뜻밖의 영웅, 그리고 많은 이가 기적이라 부를 이야기였다. 오후 중반, 상황은 절박해졌다. 민준은 갈라지는 얼음 위에서 4시간 넘게 갇혀 있었다. 한때 활기찼던 점원 셰퍼드는 점점 움직임을 줄였고 두꺼운 겨울털에도 불구하고 추위가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가끔 들리는 그의 낑낑거림이 호수 위로 퍼지며 지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구조대는 인근 지역의 수상구조 전문가들로 확대되었지만 평가 결과는 여전히 암울했다. 얼음은 사람의 구조를 위해선 너무 얇았고 배가 효과적으로 뚫기엔 너무 두꺼웠다. 헬리콥터 구조도 고려되었지만 로터의 하강 기류가 민준 아래에 깨지기 쉬운 얼음을 부술 가능성 때문에 제외되었다.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 서장이 김씨 가족에게 말했다. 폭풍이 다가오면서 시야도 빠르게 나빠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김씨 가족에게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지역 뉴스팀도 도착해 전개되는 드라마를 카메라에 담았다. 구경꾼 중에는 북한산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온 68세 퇴직 엔지니어 이영수도 있었다. 구조대가 제한된 선택지를 논의하는 동안 이영수는 군중에서 빠져나와 호숫가 작업실로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은 계산과 수많은 겨울 동안 호수의 행동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전통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비전통적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편 지은은 부모가 허락하는 한 호수 가장자리로 휠체어를 몰고 가 민준이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도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조금만 버텨, 친구.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제발 버텨줘. 얼음 위에서 민준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의 주변의 단단한 얼음은 약 10피트 직경으로 줄어들었고 거미줄처럼 갈라진 틈이 보였다. 민준의 생존 본능은 놀라웠다. 그는 서 있는 대신 엎드려 체중을 분산했고 해변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히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딸을 준비시키기 시작했다. 가끔은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지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준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저도 민준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후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영수가 작업실에서 이상한 장치를 썰매에 끌고 나타났다. 작업실에서 여러 부품을 조합해 만든 수제 장치였다. 구경꾼들이 갈라지며 노인이 구조대가 있는 호수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저는 60년 넘게 이 호수가 얼고 녹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구조대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저 개를 구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 서장은 이영수의 창작물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펴봤다. 가벼운 알루미늄 튜브와 폼 플로테이션 소재, 그리고 원격 조종 메커니즘으로 보이는 조합이었다. 정확히 뭘 제안하는 겁니까? 이씨? 그가 물었다. 이영수의 주름진 얼굴에는 결단력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기적과 좋은 엔지니어링 사이의 무언가입니다. 그는 답했다. 지금 저개에겐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북한산 호수 위로 어둠이 깔리고 홍수 조명이 점점 절박해지는 장면을 비췄다. 민준이 밤새 추운 기온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영수가 계획한 것이 무엇이든 폭풍이 시야를 완전히 가리기 전, 그리고 추위가 지은의 소중한 동반자의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빠르게 작동해야 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 노년 발명가의 평생 경험과 지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도전할 방식으로 결합되려 하고 있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며 이영수는 구조대와 김씨 가족에게 자신의 장치를 설명했다. 그의 장치는 사람의 체중보다 훨씬 넓은 얼음 표면에 무게를 분산하도록 설계된 가벼운 다리 시스템이었다. 독창적인 부분은 배달 방식이었다. 첫 번째 섹션은 그가 오래된 스노모빌 엔진에서 개조한 원격 조종 메커니즘으로 밀려나갈 것이다. 이론은 탄탄합니다. 이영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보이며 설명했다. 각 섹션이 다음 섹션에 고정됩니다. 첫 번째 섹션을 민준에게 충분히 가까이 보낼 수 있다면 해변으로 돌아오는 안정적인 경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박 서장은 장치를 회의적으로 살펴봤다. 얼음이 무너지면 이 전체가 가라앉지 않을 보장은 뭡니까? 플로테이션 포드입니다. 이영수는 각 다리 구성품에 부착된 폼 섹션을 가리키며 답했다. 얼음이 부서지더라도 다리는 그 목적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떠 있을 겁니다. 논쟁 끝에 구조대는 이영수의 해결책을 시도해도 잃을 것이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통적인 선택지는 모두 소진되었고 어둠과 떨어지는 기온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민준의 간헐적인 낑낑거림이 점점 약해지며 모두를 걱정시켰다. 노년 발명가는 홍수 조명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장치를 최종 조정하며 지은은 절박한 희망을 눈에 담고 지켜봤다. 그녀는 눈 속에서 대피를 거부하며 민준이 해변을 보면 그녀를 볼 수 있는 곳에 남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당신 개는 이영수가 작업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정말 특별한 개일 거예요. 민준은 저를 구했어요. 지은은 간단히 답했다. 사고 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민준은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장난감을 가져와서 제가 놀아줄 때까지 물고 왔고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 제가 쓰다듬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절대 저를 망가진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이영수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겠네요. 오후 7시 18분 이영수의 구조 시도가 시작되었다. 모인 군중은 가벼운 다리의 첫 번째 섹션이 단단한 얼음 가장자리에 배치되자 조용해졌다. 나이에 비해 놀라운 안정감으로 이영수는 원격 조종기를 조작하며 첫 번째 섹션을 민준을 향해 확장할 기계적 푸셔를 안내했다.
초기 진행은 순조로웠다. 3개의 섹션이 성공적으로 배치되어 호수 위로 약 30피트를 확장했지만 그때 재앙이 닥쳤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기계적 푸셔가 오작동하며 4번째 섹션을 확장하는 도중에 기어가 얼어붙었다. 안 돼. 지은이 이영수가 조종기를 급하게 조작하며 외쳤다. 기온 때문이에요. 그는 중얼거렸다. 윤활유가 예상보다 빨리 얼고 있어요. 푸셔 없이 나머지 섹션을 민준에게 필요한 추가 200피트를 확장할 방법은 없었다. 민준은 활동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며 귀를 앞으로 세웠지만 밤이 완전히 깔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여전히 갇혀 있었다. 박 서장은 지은의 어깨에 다정한 손을 얹었다. 미안해요.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군중이 흩어지며 필연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의 인물이 구경꾼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섰다. 19세의 경쟁 아이스 스케이터 최민석이 이영수와 구조대에게 다가갔다. 다리 섹션들. 그는 가벼운 구성품을 보며 말했다. 개별적으로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각각 약 15파운드예요. 이영수가 답했다. 왜요? 민석은 호수와 다리 섹션을 번갈아 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제 체중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면 이걸로 직접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더플백에서 긴 날이 달린 특수 노르딕 레이싱 스케이트를 꺼냈다. 박 서장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4살 때부터 이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모든 흐름과 얇은 지점을 알고 이 스케이트로는 일반 부츠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체중을 분산할 수 있어요. 논쟁이 격화되자 지은은 민석 앞에 직접 휠체어를 몰고 가 눈물로 얼어붙은 뺨을 들어올리며 그를 바라봤다. 제발요.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그들 주변의 분위기가 변했다. 불가능이 갑자기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소녀를 위해서였다. 민석이 스케이트를 신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연쇄 사건을 예측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이를 신이 개입이라 했고 다른 이는 그들이 본 가장 놀라운 용기와 타이밍의 전시라고 했다. 모두가 반대했다. 박 서장, 수상 구조 전문가, 심지어 이영수까지 민석에게 어떤 메달이나 챔피언십도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젊은 스케이터는 호수 표면을 전문가의 눈으로 살피며 결심을 굳혔다. 핵심은 속도와 표면적이에요. 민석은 특수 노르딕 레이싱 스케이트의 마지막 끈을 묶으며 설명했다. 체중이 얼음을 뚫을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이 긴 날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이영수는 첫 번째 다리 섹션을 건넸다.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로 만든 가벼운 구조물에 폼 플로테이션 부착물이 달려 있었다. 정말로 할 거라면 천천히 가세요. 전체 체중을 싣기 전에 각 구역을 테스트하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구름을 만들었다.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디며 얼음의 반응을 느끼고 수년간의 훈련이 담긴 동작으로 앞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의 기술은 매혹적이었다. 한 곳에 체중이 1초 이상 머무르지 않는 연속적인 흐름의 움직임이었다. 해변에서 지은은 목이 메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켜봤다. 홍수 조명이 어두운 호수 위로 극적인 빛의 경로를 만들었고 민석의 모습은 갇힌 점원 셰퍼드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갈수록 작아졌다. 해변에서 약 50피트 지점에서 민석은 이영수의 기계적 범위를 넘어 첫 번째 다리 섹션을 배치한 뒤 두 번째 섹션을 가지러 돌아왔다. 더 멀리 나아갈수록 긴장감이 커졌다. 세 번째 섹션에 이르러 그는 민준까지 거의 절반 거리에 있었고 민준은 이제 고개를 들고 다가오는 사람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민석이 해낼 거야. 지은은 기도처럼 속삭였다. 하지만 4번째 섹션을 나르며 점점 얇아지는 얼음 위로 나아가던 중 군중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날카로운 갈라지는 소리가 호수 위로 울렸고 민석은 순간적으로 비틀거렸다가 균형을 되찾았다. 얼음이 너무 얇아지고 있어. 박 서장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경험 많은 눈으로 보며 중얼거렸다. 민석도 이를 깨달았을 것이다. 4번째 섹션을 놓아 다리를 해변에서 약 120피트까지 확장한 뒤 멈췄다. 그는 여전히 민준과 100피트 떨어져 있었지만 민준은 이제 그를 알아보고 멀리서 낑낑거렸다. 그들 사이의 얼음은 눈에 띄게 달랐다. 더 어둡고 얇았으며 아래의 물이 더 선명히 보였다. 해변으로 돌아오지 않고 민석은 혜진이 지은의 어깨를 꽉 잡게 만든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리 전략을 포기하고 민준을 향해 직접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 놀라운 속도와 가벼움으로 움직이며
수년간의 훈련이 모든 동작에 드러났다. 뭐 하는 거지? 군중 속 누군가가 외쳤다. 이영수는 공포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봤다. 직접 개를 구하러 가고 있어. 다리를 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얼음이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어. 민석이 민준에게 다가가는 동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민준은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둘 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완벽히 가만히 있었다. 민석이 10피트 이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웅크려 체중을 더 분산시키고 손을 뻗었다. 천천히, 친구. 그의 목소리가 해변까지 희미하게 들렸다. 천천히 해. 민준은 낑낑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민석은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장갑 낀 손이 민준의 털에 닿았다. 신중하게 조율된 동작으로 그는 재킷에 넣어둔 작은 구조용 하네스를 민준의 몸에 걸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민준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은 접근보다 훨씬 위험했다. 민석의 전문적으로 분산된 체중을 간신히 버틴 얼음은 하네스를 이용해 끌더라도 둘의 무게를 절대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민제트디 이민준을 부드럽게 끌며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해변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숨을 멈췄다. 약 20피트를 갔을 때 필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큰 소리에 갈라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민석과 민준은 얼음 아래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다. 해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은혜, 안 돼. 라는 절규가 호수 위로 메아리 쳤고 구조대가 즉시 움직였다. 하지만 이어진 일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목격자들이 기적이라 묘사할 것이었다. 타이밍, 자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행운의 수렴은 이성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민석과 민준이 얼음 아래로 사라졌다. 지은의 비명은 공중에 매달린 듯 해변의 모두를 사로잡은 공포의 물리적 표현이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비극의 이것을 보고 있다고 믿지 않았다. 박 서장은 이미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수상구조대는 장비를 배치했지만 모두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추운 물에서는 생존 시간이 몇 분으로 측정되었다. 혜진은 지은의 얼굴을 자신의 코트로 끌어당기며 다음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려 했다. 구조 노력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구하려는 절박한 시도에서 얼음 깊은 곳에서 두 시신을 회수하는 경주로 바뀌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석은 얼음을 뚫고 떨어지며 놀라운 침착함으로 민준의 하네스를 계속 잡고 있었다. 차가운 물은 수천 개의 바늘처럼 그를 찔렀고 충격은 그가 숨을 들이마셔 물을 삼킬 뻔하게 했다. 스케이터이자 수영선수로서의 훈련이 발휘되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귀중한 산소를 보존하고 방향을 잡았다. 얼음 아래 호수는 그들이 만든 구멍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을 제외하고는 칠흑 같았다. 민준은 옆에서 공황 상태로 몸부림쳤고 저먼 셰퍼드의 본능은 그를 미친 듯이 헤엄치게 했다. 민석은 그들이 냉기에 무력해지기 전에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몇 초, 몇 분이 아니었다. 민석이 몰랐던 것,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박 서장이 경고했던 수중 흐름이 그 정확한 위치와 시간에 그들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석이 얼음 틈을 향해 위로 헤엄치려 했으며 강한 흐름이 그와 민준을 옆으로 밀고 있었다. 해변에서 한 소방관의 외침이 터졌다. 얼음 아래에서 움직임이 있어. 틈에서 약 15피트 떨어진 곳에서 반투명한 표면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손전등이 그 지점에 집중되었고 흐름에 실린 사람과 개의 모습이 비춰졌다. 이어진 순간은 목격자들이 나중에 일관되게 묘사하기 어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 지점의 얼음이 약간 위로 솟아오르더니 민석의 주먹이 뚫고 나오며 산소를 들이마셨다. 같은 동작으로 그는 민준을 위로 들어올렸고 저먼 셰퍼드의 앞발이 얼음 가장자리에 닿았다. 불가능해. 이영수가 쌍안경으로 보며 중얼거렸다.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갈 리 없어. 하지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것은 일어나고 있었다. 민석과 민준은 수중 흐름에 의해 얼음이 약간 더 두꺼운 지점으로 밀려났고 민준이 민석의 도움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꺼웠지만 민석이 올라가기엔 여전히 깨지기 쉬웠다. 얼음 위에 안전하게 올라간 민준은 모두의 눈에 눈물을 맺게 하는 행동을 했다. 안전을 향해 달리지 않고 그는 돌아서 민석의 재킷 어깨를 강한 턱으로 물고 온 힘을 다해 끌었다. 저를 구하려고 해요. 지은이 홍수 조명에 비친 얼굴로 속삭였다. 민석이 저를 구한 것처럼 얼음 위에서 사람과 개는 절박한 협력을 펼쳤다. 민준이 끌고 민석은 남은 힘으로 발차기를 하며 마비시키는 주위와 싸웠다. 조금씩 젊은 스케이터가 얼음 위로 나왔고
민준이 그의 재킷을 물고 있는 동안 깨진 가장자리에서 굴러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전통적인 구조 방법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얇은 얼음 위에 갇혀 있었고 민석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저체온증은 몇 분 안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그때 이영수의 초기 발명품이 예상치 못한 용도로 쓰였다. 이미 호수 일부에 확장된 다리 섹션은 민석이 어떻게든 도달할 수 있다면 잠재적인 생명줄이 될 수 있었다. 해변에서 모두가 반쯤 얼어붙은 젊은이가 손과 무릎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다. 민주는 그의 옆에 붙어 체중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함께 그들은 약 80피트 떨어진 가장 가까운 다리 섹션을 향해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어진 기어가는 과정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몇 피트마다 멈췄고 그의 팔다리는 점점 반응이 없어졌다. 민주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생존이 함께 움직이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듯 정확히 그의 속도를 맞췄다. 호수 위로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눈이 강하게 내리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요소가 작용했다. 가장 회의적인 관찰자들조차 그날 밤 북한산 호수에서 과학과 운을 넘어선 무언가가 작용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든 요소였다. 구조를 방해할 것이라 우려되었던 다가오는 폭풍이 갑자기 강해졌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였다. 눈으로 시야를 가리는 대신 기온이 갑자기 몇 도 상승하며 드문 겨울 기상현상이 일어났다. 국지적 온난 역전 현상이었다. 이 기상 이상 현상은 따뜻한 공기층이 일시적으로 차가운 표면 위에 자리 잡는 것으로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지만 강화되는 바람 패턴과 결합하며 예상치 못한 기회의 창을 만들었다. 얼음이 실제로 안정화되고 있어 박 서장이 열화상 장비로 보며 말했다. 기온 변화가 표면에 얇은 물층을 만들고 바람에 즉시 재결빙되며 표면 강도를 더하고 있어. 호수의 다양한 기분을 익히 아는 이영수는 즉시 이해했다.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는 급히 말했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 15분 정도일 거예요. 얼음 위에서 민석과 민주는 다리 섹션을 향해 고통스러운 기어가기를 계속했다. 민석의 움직임은 저체온증이 그를 옥죄며 위험할 정도로 느려졌다. 그는 몇 번 쓰러졌지만 민준의 차가운 코가 그의 얼굴을 밀며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적에는 알고 있어. 혜진이 쌍안경으로 보며 속삭였다.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아. 민석과 민준이 마침내 첫 번째 다리 섹션에 도달했을 때 해변에서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민석의 손은 너무 마비되어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저체온증으로 조정이 어려워졌다. 다시 민준은 이해한 듯 그의 옆에 몸을 대고 안정시키며 그가 떠있는 다리 위로 몸을 끌어올리게 도왔다. 더 안정적인 표면에 오른 후 구조가 가능해졌다. 얼음 안전 장비를 착용한 두 소방관이 다리 섹션 위로 나아가 몇 분 안에 민석과 민준에게 도달했다. 그들은 둘을 안전 로프로 고정하고 조심스럽게 해변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해변에 다가오자 지은은 부모의 걱정 어린 외침을 무시하고 호수 가장자리로 휠체어를 몰았다. 민준의 발이 단단한 땅에 닿는 순간 그는 구조대원들에게서 벗어나 지은에게 달려가 그녀의 무릎에 지친 낑낑거림과 함께 쓰러졌고 지은은 그의 젖은 털을 감싸 안았다. 민석은 즉시 대기 중인 구급차로 옮겨졌고 그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안정적이었다. 구급대원이 그를 구급차에 싣는 동안 지은이 외쳤다. 잠깐요. 그녀는 민준을 무릎에 안고 빠르게 구급차 문으로 갔다. 고마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단히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도 나를 위해 똑같이 했을 거야.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차가 떠나자 모인 군중은 그들이 목격한 것에 대한 경의로 가득한 대화를 나누며 흩어졌다. 민석과 민준을 생존 가능한 위치로 밀어준 이상한 흐름, 얼음을 일시적으로 강화한 예상치 못한 온난 역전, 소녀와 그녀에게 그리고 낯선 이 애완동물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용감한 젊은이 사이의 놀라운 유대.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남은 다리 섹션을 정리하던 이영수는 박 서장이 다가오자 멈췄다. 이 호수에서 23년간 구조 작업을 했어요. 서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 방향으로 흐름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름진 얼굴에 생각이 담겼다. 어떤 이는 이를 섭리라 겁니다. 서장님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노년 발명가는 다묘에 둘러싸인 지은과 민준,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는 혜진과 김동현을 바라봤다. 저는 엔지니어예요. 물리학과 실용적인 해결책을 믿죠. 그는 잠시 멈추고 가족을 더 바라봤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믿는 것 같아요. 김씨 가족이 민준을 10담요에 싸서 지은의 무릎에 태우고 차로 향할 때 그들은 이 밤이 그들의 삶뿐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와 그 너머에 어떤 놀라운 파급 효과를 미칠지 알지 못했다. 기적의 가장 큰 부분은 민준이 구출된 것뿐 아니라 그의 구출이 어떤 것을 촉발할 것인지였다. 북한산 호수의 극적인 구출 3개월 후 강북마을 광장에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그곳에서 이례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저먼 셰퍼드와 스케이트를 탄 젊은 인물을 영원히 기념하는 새로 설치된 청동 동상 주위로 큰 군중이 모였다. 완전히 회복된 민준은 지은의 휠체어 옆에 당당히 앉아 새로운 공식 지위를 나타내는 특수 치료견 조끼를 입고 있었다. 구출 이후 그는 광범위한 훈련과 인증을 마치며 가족 애완동물에서 일하는 치료견으로 변신했다. 이는 위기 동안 그의 놀라운 행동에서 영감을 얻은 변화였다. 민석은 완전히 회복되어 그의 영웅적인 구출 소식이 강북을 넘어 퍼진 후 명문대학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민석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영수와의 멘토링 관계였다. 이영수의 엔지니어링 통찰은 민석이 엔지니어링과 스포츠 위학을 복수 전공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오늘 이 특별한 구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톰슨 시장이 모인 군중에게 말했다. 그 밤에서 자라난 지속적인 기적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인 기적은 여러 차원을 가졌다. 구출 후 지은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후 민준이 그녀의 감정적 회복을 도왔다는 내용이었다. 게시물은 바이럴로 퍼졌고 척추 손상 전문 위료연구센터의 주목을 끌었다. 지은은 이미 유망한 결과를 보이는 실험 치료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졌다. 이영수는 즉석 다리 설계의 효과에 영감을 받아 이를 정제하여 지역 소방서에서 테스트 중인 가벼운 긴급 구조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68세의 그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김씨 가족이 설립한 민준재단이었다. 장애 아동을 위해 특별히 치료견을 훈련시키는 재단으로 이미 5마리의 동반자를 필요한 가족에게 배치했으며 더 많은 매칭이 진행 중이었다. 행사 후 군중이 어울리며 닭과를 나누는 동안 박 서장이 김씨 가족에게 다가갔다. 그날 밤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기상학자들이 그날 밤에 분석을 마쳤습니다. 혜진이 관심을 보이며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은 설명할 수 없대요. 서장이 인정했다. 온난 역전, 흐름 변화, 일시적인 얼음 강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 100만 분의 1의 생존 가능성을 만들었어요. 한 과학자는 이를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불렀다. 동현이 민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다. 어떤 것은 통계를 초월하죠. 오후가 이어지며 지은은 민석과 이영수가 설계 스케치를 놓고 깊은 대화에 빠진 광장의 조용한 구석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민준이 인사하고 싶대요. 그녀가 발표하며 민준은 생존 동료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다. 민석은 걔를 맞이하려 무릎을 꿇었고 얼굴에 열정적인 할임을 받았다. 여전히 매너가 없네. 지은은 웃었다. 사고 후 다시는 들을 수 없을까 했던 그녀의 부모가 두려워했던 소리였다. 사실 민석을 제외하고는 아주 전문적이야. 특별한 유대지. 민석이 어깨를 으쓱했다. 우린 최악의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했잖아.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한 어머니가 휠체어를 탄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재단 대기자 명단에 있어요. 토미가 원래 민준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지은은 즉시 그들을 환영하며 민준을 소개했다. 민준은 자신의 역할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듯 부드럽게 토미에게 다가가 소년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아이의 얼굴은 3년 전 민준이 처음 지은의 삶에 들어왔을 때의 기쁨을 반영하며 밝아졌다. 강북 위로 해가 지며 광장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청동 동상은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것은 한밤의 용기와 행운뿐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연민의 능력을 담은 간단한 비문을 품고 있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존재하며 때로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만 보인다. 민준은 지은 옆에 앉아 토미와 다른 아이들이 차례로 글을 쓰다듬는 것을 바라보며 그 메시지를 완벽히 구현했다. 얇아지는 얼음에 갇힌 절박한 동물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원천으로 그의 여정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했다. 때로는 모든 확률과 설명을 거슬러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재성.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개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용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옵니다.